생각을 글에 잘 녹여서 작성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만 활용하신다면 내 블로그 실력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업체를 운영하신다면 매출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한 해석 2탄 다이알로직입니다. 이전에 올린 영상은 C랭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블로그는 굉장히 포화 상태입니다. 업자분들부터 개인 블로그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차별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C랭크는 전문성, 정보의 품질 등 내가 하고 있는 업종 안에서 크게 차별점을 주기가 힘듭니다. 내가 이 업종에 1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10년 일을 했다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다이알로직은 다릅니다. 분명 다른 블로그와 차별점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알로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이알로직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다이알로직이 평가하는 기준, 세 번째는 다이알로직 공략 방법.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이알로직이란, 다이알로직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문서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랭킹에 반영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도 드러나지만 결국 내가 어떤 조건에 맞춰서 블로그를 쓰느냐 보다는 사용자들의 선호도, 참여도 등 실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글을 쓰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다이알로직이 평가하는 기준. 다이알로직이 글을 평가하는 기준은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 적합도, 두 번째, 경험 정보, 세 번째, 정보 충실성, 네 번째, 적시성, 다섯 번째, 독창성, 여섯 번째, 문서의 의도. 자세히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6가지가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적합도는 글과 주제의 통일성 혹은 내 블로그의 주된 카테고리와 글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험 정보는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정보로서 글에 잘 담아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네이버는 보통 리뷰성, 후기성과 같은 글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는 5번째에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 충실성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정보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네 번째, 적시성은 현재의 시기와 맞는 글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각 시기에 따라 이슈, 계절, 사회문제 등 트래픽이 많은 키워드와 내용을 다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독창성은 두 번째 설명드렸던 경험 정보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양산되는 글들과는 달리 나만의 노하우, 경험, 전문 지식 등을 담아내어 유사 글이 아닌 독창성이 있는 글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6번째는 문서의 의도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네이버 블로그는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사용자들이 양질의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플랫폼인데요. 그만큼 글의 의도가 상업적인 내용 중심인지,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작성된 글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다이알로직이 어떤 기준으로 글을 평가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의 대답은 나도 모른다입니다. 얘 이래 족같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각자의 컨텐츠 생산 능력, 경험, 업종, 문서의 작성 의도 등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이알로직 공략하기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평가 기준 자체를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각자 상황에 맞게 응용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주제 적합도. 주제와 본문의 통일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전 영상의 C랭크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블로그의 카테고리와 글이 얼마나 적합한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 중인데 게임에 관련된 글을 작성했다면 주제 적합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현재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카테고리에 맞는 글을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행 블로그에서 맛집에 관한 글을 작성하고 싶다면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수원 원조 통닭 맛집 방문 후기. 이런 제목보다는 수원 화성행궁 여행 중 발견한 25년 전통 통닭 찐 맛집.
이런 식으로 여행이라는 주제에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가미하는 정도로 주제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행이라는 블로그의 주제에서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맛집이라는 주제 또한 함께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경험 정보. 경험 정보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독창성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느낀 감정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만큼 경험 정보가 녹아있는 문서는 유사 문서가 되지 않으며 독창성이 있는 문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의 형식이 일기처럼 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느꼈던 감정, 나만의 생각을 글에 잘 녹여서 작성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정보 충실성. 너무 맛있네요. 너무 깔끔하네요. 보글보글, 냠냠, 쩝쩝 등과 같이 의미 없는 감탄사나 의성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는 정보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의미 없는 단어, 문장보다는 유용한 정보를 많이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본문에 많이 넣어준다면 좋은 글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네 번째, 적시성. 현재는 탄핵, 계엄령이 이슈가 되고 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거리두기가 이슈가 되었고요. 또 최근에는 날이 많이 추웠으니까 겨울 의류, 따뜻한 음식과 같은 키워드에 트래픽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각 시대, 상황에 맞춰서 트래픽이 몰리는 키워드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키워드를 잘 선택해서 글을 작성하신다면 높은 적시성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단, 내 블로그와 맞지 않는 키워드를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내 블로그와 맞는 키워드가 없다면 다른 기준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독창성. 네이버는 유사한 글, 유사한 이미지 등 너무 비슷한 문서가 발행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말이 나오는 것이 복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컨트롤 CV를 하진 않겠지만 글의 내용 또한 너무 비슷한 내용으로 발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창성이란 부분을 보는 것인데요. 이 독창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의 해석으로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다른 글을 보고 베끼더라도 그 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만의 해석을 더하던 나만의 스타일로 풀어서 작성을 하던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건 저도 해보니까 재능 혹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정말 책을 읽었다든지 내가 정말 방문을 했다든지 혹은 내 사업체에서 내가 정말 사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 경험했던 부분을 글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독창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문서의 의도. 이 문서의 의도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지겨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짙은 상업성보다는 정보를 주는 데 집중해서 글을 쓰세요. 그래도 내 사업체를 홍보해야겠다면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목과 본문을 우리 병원이 짱! 서울 맛집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는 제목과 내용보다는 임플란트, 엄마 아빠한테도 추천한 망원동 치과, 서울 맛집 썸녀 데리고 이곳 방문하면 1일 돼서 나옵니다. 와 같이 홍보를 하더라도 홍보성이 너무 짙은 글이나 제목보다는 제목과 글 자체로 자연스럽게 우리 업체를 홍보할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업적인 글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 업체를 홍보하면서 간단한 팁을 줄 수 있다면 당연히 고객들로 하여금 반응도와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에 매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이알로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공략 방법까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각자에게 맞는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기란 블로그, 마케팅 특성상 매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평가 기준과 공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만 활용하신다면 내 블로그 실력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업체를 운영하신다면 매출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많이 연습하고 도전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장해 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많은 업종에서 마케팅은 물론 블로그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로그 마케팅 공략에 대한 전자책과 교육, 컨설팅도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란에 제가 설문조사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면 이후 전자책과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해 할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참여는 누구한테나 무료니까 편하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